모래바다를 마주한 경북 울진의 작은 마을. 이곳엔 좀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작고 평범한 시골집 같지만 우리 고향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시고 간 고향집. 집안은 온통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정리돼 있는 곳이죠. 모두 부모님의 유품이라는데요. 부모님도 안 계신 고향집을 마치 가족사 박물관처럼 정리하고 삼형제 집이라는 문패까지 붙인 건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삼형제와 그 가족들. 이들은 왜 고향집을 이렇게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일까요? 둘째인 도영 씨 부부가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건 큰형수 현갑 씨. 삼형제 중 울진에서 가장 먼 경기도 부천에 사는 터라 하루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들고 오기 좀 무서울 텐데. 우리 엄마 어제 뭐 저녁에 늦게 온다고 엄마 혼자 올 것처럼. 큰형 도진 씨의 막내딸 소리가 작은 엄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찍고 바로 왔어. 지금 말 왔어. 10분도 했어요 지금 거의. 막내 도인 씨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삼형제는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낼 겁니다. 도인 씨네 막내 정훈이는 기타까지 들고 왔네요. 삼형제 가족이 고향집에서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낸 지는 벌써 30년째. 우리 정은이 왔어? 아이고 잘 있었지? 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 주고 싶은데. 아 그랬어? 단신 월남에서 사고 묻힌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큰형 도진 씨가 제안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 삼형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늘 그리운 부모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고향집입니다. 고향집이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시고 간 고향집. 삼형제의 고향집은 외 조부모님이 1910년대에 지으셨다는 100년이 넘은 흙집. 그러나 삼형제에겐 이마저도 정겹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찾아오게 되는 이곳. 휴가 때,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추석, 아버지 어머니 제사 때 그렇게 매번은 아주 100% 모이고 그 다음에는 뭐 지인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0번 가까이 10번 하죠. 가까이. 감정 있으면 말로 해라 이거. 고향집의 편안함 때문일까요? 50을 훌쩍 넘긴 형제가 그새 장난꾸러기 시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좁고 불편한 부엌에서 휴가 기간 내내 종종걸음 쳐야 하는 며느리들도 불만보다는 화기애애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 형님 둘째. 저가 막내고요. 우리 형님. 막내 같은 대장. 실제 대장은 막내가 되잖아. 맞아. 사촌들도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참석이 삼형제가 정한 여름 휴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어서죠. 태어나서부터 제가 재수도 했는데 재수 때도 안 빠지고 왔었거든요. 아빠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러셔서 나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는 싫었거든요. 막 다른 데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모이면 좋고 하니까
삼형제에겐 100년 된 고향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손때 묻은 유품으로 온 집안을 가족의 역사를 추억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엄마 참 어릴 때 말 잘 들었는데 덕분에 삼형제 가족은 이제 타임머신을 탄 듯 언제라도 자유롭게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손짓하고 또 이래 일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고 야 동생도 옛날에는 살도 안 찌고 아주 갸름했네. 어머니인데 손자를 안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손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데 손자는 뚜둥해 있고 우리 그 대구 형님 큰 조카 이제 31살이죠 올해. 얘를 내가 데리고 왔다가 응? 한번 잊어먹어가지고 혼났잖아. 그때 그 생각이 나네. 약초 한잔 잡숴가지고 눈이 좀 감기셨네. 내가 대구 감산동 살 때 오셔가지고 둘째 놈은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대구에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달성공원 대구의 최고 유명한 달성공원에서 기념사진 찍어놓았잖아요. 그 친구가 와서 이거 보고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다고 옛날 모습이. 사진 속의 어머니는 편안해 보이십니다. 삼형제에겐 모두 고마운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일도 부모님이 없었으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평소에 이제 우리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앨범에. 그래서 앨범에 있는 거는 또 꺼내보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 집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이 벽에다가 벽지를 바른 대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죠.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삼형제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발행된 지 60년도 넘은 증명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둘 정도로 꼼꼼한 성격의 아버지는 홀로 월남한 실향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참 사진도 보면 아주 뭐 멋쟁이로서 지금 현빈보다 더 잘났는 것 같아요. 20살 때 월남 하셔가지고 국군에 입대해가지고 고향까지 수복하고 다시 또 후퇴 때 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셨죠. 1948년 창설된 국군에 입대해서 10년간 복무하고 1등 상사로 전역한 아버지는 울진에서 헌병대에 복무하던 시절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헌병대장 할 때 우리 어머니하고 연애할 때 사진, 뭐 약혼 사진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통일되면 고향 땅에 한달음에 달려가겠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머니는 결혼 후 10년 가까이 철원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오래 살다가 저희들 한 9살까지 살다가 그냥 이쪽으로 이사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외갓집터였는데 외갓집을 우리가 인수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제가 꽃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도와줄 일가 친척도 가진 돈도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끼니를 굶어서라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삼형제는 인생의 보람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삼형제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것은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셨다는 것을
자식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은 다른 사람보다 다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머니가요? 예, 그래서 돈은 없지만은 무조건 학교를 보내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여튼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여기 울진말로 그 여자들 안에 있는 옷이 꼬장주입니다. 꼬장주 팔아서도 학교 보낼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러지 학교 보내면 공부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삼형제는 동네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69분의 1, 68분의 1, 전교 138분의 1, 67분의 1, 67분의 1, 136분의 1 그래 나왔네. 부맹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입니다. 범생 출신이네. 아이고 천에서 용났다. 천에서 가면 좀 걸리는데. 이야, 내 거 한번 보자. 58분의 9등, 58분의 1등.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살림에 3살과 2살로 터울도 많이 지지 않는 삼형제의 학비를 조달한다는 건 당시로선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군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힘드시지만 자식들 이렇게 상장 받아오고 하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항상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자식 키운 보람으로 아마 이렇게 항상 보관하셨다 뭐 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힘들다가도 이런 거 하나 타오면 그동안의 고통은 싹 없어지고.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삼형제는 모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맏형 도진 씨는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를 예편했고 법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한 막내 도인 씨는 군 법무관을 거쳐서 변호사가 됐고 둘째 도용 씨는 세무사가 됐습니다. 가족사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삼형제의 고향집엔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더 발하는 오래된 물건들도 많습니다. 이건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울진 여기 청소년 위원장 그 최혜동 씨하고 울진 경찰서장 이학원 씨가 이 참 자식을 잘 키우고 모범적으로 산다 해가지고 상 해가지고 모범 가정이라서 상장을 주셨고 이 옆으로는 지역 유지 한 50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가치 있는 시계라고. 어머니의 유품인 맷돌은 삼형제가 가장 아끼는 특급 보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 사셨는데 그때 이제 이사하면서 이거를 갖고 오셨어요. 맷돌을. 여기 오니까 뭐 소득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이 맷돌 가지고 두부를 해서 파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 먹여 살린 보물입니다. 이거. 생명의 수. 예.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우리 집 사람이 여기에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 그 포항집으로 사공개 나섰어요. 근데 대구 형님한테 들켜가지고 야, 그 문화재 마음대로 반출하면 되나 이래가지고 결국 다시 이게 갖다 놓게 됐고. 아버지 살아생전부터 쭉 같은 자리에 걸려있는 이 조끼와 모자는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님이 아까워서 못 입으셔요. 아까워서. 예, 6.25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100까지 받으시고 옷이 새 옷이에요 진짜. 안 입으셨어요. 받아서. 보기만 하시고.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신들은 비록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최고로 지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자식들은 삼형제의 집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형 앞으로 이제 해드리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집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형한테 설득했습니다. 아 형님 우리 이거 3인 공유를 해가지고 잘 보존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님이 흔쾌히 그 좀
응해 주셔가지고 큰형님이요.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형이 반대했으면 안 될 건데. 고향집에서라면 언제나 부모님의 세월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설득이 가족의 마음을 한데 모으게 했습니다. 고향집 수리의 총책임을 맡았던 건 막내 며느리 미숙 씨. 야 완전히 피었다. 반대하던 남편 도영 씨에게 눈칫밥 먹어가면서 포항에서 울진까지 매일 출퇴근하기 3개월. 집 고치기를 그래 반대를 하면서도 밀고 나가서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좋지요. 그래서 한 100년 넘은 집인데 그 아버지 물려주신 집 우리가 참 당신 진짜 고생했다 소리 한다고 지금 와서는 우리 삼형제 거기서 모이고 참 우애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 참 고맙다. 하지만 생전에 부모님이 즐겨 앉던 의자를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리고 아픕니다. 그 살아 계실 때 이렇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는 내 방 하나 요것만 있으면 되지. 내 사는데 하나 볼편 없으니까 그런 짓은 제발 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살아 계실 때 못 고쳐드린 게 그게 좀 아쉬워요. 바지 잘 어울리네. 예, 아주머님. 이거 좀 떼서 입자. 예, 아주머니 겁니다. 짐 정리를 마친 삼형제 가족이 부모님을 뵈러 달려갑니다. 부모님을 모신 곳은 삼형제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아유.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지만 평생을 해로한 어머니와 나란히 묻히길 원하셨습니다. 동생 그만하고 뭐 또 한번 예초기 한번 돌리자. 아버지 형제들하고 며느리 다 왔습니다. 잘 계시죠? 평소에 많이 잡수던데 소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자 동생 예. 어머니 좋아하는 롤빵 우리 올리자. 그럽시다. 열어봐라. 만난 것도 사오셨네. 어머니 참 좋아하시는 진짜 빵 좋아하시는데 이거 사오면은 저 위에다 감자 놓고 감차 놓고 감자 놓고 손주들도 안 주고 혼자 빵인데. 어머니 좋아하던 빵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롤빵은 담배와 함께 어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군것질. 우리 어머니 제가 별명 지었는데 빵제이 빵 참 좋아하셨고 아 기억나네요. 빵 드시면서 담배 한 번 탁 피우고 이러면 그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야 빵 참 좋아했어. 그 며느리들이 뭐 잘못이 있으면은 롤빵 사가지고 싹 먼저 드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우리 저기 휴가 때 형제들 모여가지고 잘 놀다가 그래 가겠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 현갑 씨가 돌연 눈물을 보입니다. 덩달아 막내 도인 씨도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형님 돌아가시고 처음 산소에 오네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좀 가셨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같이 잘 그렇게 계십시오. 교수님 불전하지 마이소. 알고 보니 삼형제는 지난 6월 맏형 도진 씨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네. 그날 오후 맏형 도진 씨의 큰딸 송이 부부가 합류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샀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작년 2월에 결혼해서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참석했고요. 아직 신입 회원입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저한테 빠따 3대 맞았어. 여기 앞에서 엎드려 뻗쳐놓고 엎드려 뻗쳐 제대로 절구 빠따로 두 대 맞고. 왜? 공기 잡는다고. 살살 때리세요. 살살 때리세요. 처가 어른들에게 살갑게 구는 큰 사위는 크게만 느껴지는 큰형 도진 씨의 빈자리를 채워줄 고마운 지원군입니다. 그날 저녁
삼형제 가족에게 큰형님의 유품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 전 상서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한 100통 정도는 되시죠. 네, 이제 요거 이제 내가 보낸 거고. 그다음 또 여기 있어요. 예, 저희 남편이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를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걸 이렇게 이제 다 모아 놓으셨어요. 상자 가득 담긴 편지는 부모님이 작고할 즈음 큰아들에게 돌려보냈던 것들. 삼형제 가족은 주인 잃은 편지를 이제 책으로 묶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부모님 전상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해는 꽃 한 송이라도 보낼 만한 여유가 있었는데 부대 전출로 인해 눈코 뜰 새 없는 바쁨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내드리지 못하고 한마디의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효자식의 마음은 항상 괴로울 뿐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어버이의 가슴마다 꽃들이 만바람을 볼 때 저렇게 해드리지 못함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집에서 보내주신 쌀한가마니와 젖국 등을 잘 받았습니다. 항시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염려 덕분에 저희 가정도 무사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삼형제가 비록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 부모님께 극진한 봉양은 못해드리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오늘을 개척하며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부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뿌듯한 현실이겠습니까? 저희 삼형제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타인들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부모님의 땀과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가져왔다. 그런데 둘째 도영 씨가 형님의 편지 상자 속에서 뭔가 색다른 걸 발견했나 봅니다. 아니 이게 찢어진다 자꾸. 아, 기중한 게 째지니까 살살 끓이나 이건 보니까 형님이 한번 보이소. 뭔지. 아버님이 이거 쓰신 거예요. 아버지 81년 9월 도형 잡비. 도형 잡비 딱 나오네. 당신 이때 내가 81년도 9월 달에 방위 이제 이제 근무할 때 맨날 이제 돈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나중에 아장 낼라 그랬는데 근데 며칠 적으시다 끝냈네. 9월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은 잘 알고 있었지만 삼형제에게 준 용돈까지 기록하셨다는 건 금시초문.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이 금전 출납부를 쓰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삼형제에겐 새록새록 행복했던 시절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공납금, 하숙비 많은 가지고 다 됐나? 약값이네. 약값 14,000원. 학교 짝 80만? 오, 많이 썼네. 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살아 계실 때 돈 내놔 소리를 안 하셨어. 야, 이건 딱 나는 이게 생각도 못했어. 학교 짝. 학교까지 했는데 이제 성공하면 받아야지 했는데 당신한테 돈 내놔라 카드나. 이거 갚아드려야 되는데. 워낙 동서가 잘해서 그냥 다 이렇게 하셨나 보다. 야. 그리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형님이 보셔요. 짠. 그거는 뭐? 어이구, 보셔요. 형님이 돈 도진 보내준 거네. 도진 수익금 예. 도진이가 보낸 거야. 5만 원, 3만 원, 2만 원, 야, 2만 5천 원, 10만 10만 원. 원. 10만 원. 야, 그 당시 1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다. 형님은 그때 이제 삼사관학교 졸업하시고 생도 이제 생활할 때도 그 보내줬어. 인간 하셔가지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저 동생들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집에 돈을 많이 붙여주셨네. 지금 보니까 아까 아버지 장부 보니까 형님이 참 동생들 때문에 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해드리지도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형님도 참 그 소위 월급 받으면 사실 자기 용돈 쓰기 급급했을 건데 그 아껴가지고 집에다 보내준 게 다 내 때문인 것 같아. 내가 공부 좀 한다고 바깥에 더해지 공부시킨다고 형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
도진 씨는 가난한 집안의 마지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평생 빈틈없는 모습만을 보여주셨던 큰형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겐 그 모습이 든든한 대들보였고 아우들에겐 가난한 생활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 불을 밝혀주던 등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도영 씨와 막내 도희 씨가 큰일을 벌였습니다. 장난 아니라니까 이제. 1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돌려보지 않은 맷돌의 상태도 시험해 볼 겸 콩을 갈아서 직접 두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두부를 생산해 가지고 저 학교 부근에 가면은 선생들이 많이 살았는데 선생님들이 살았는데 그분들한테 팔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비하고 모아가지고 등록금하고 주수입원이 이 맷돌이었고 그 부수입으로서는 이제 소를 이걸 이제 하면은 여기서 비지가 나오는데 이걸 소 먹이면은 소가 아주 빨리 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오랜 습관은 몸이 먼저 기억한다더니 학창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맷돌 돌리던 실력이 아직도 녹슬지 않았나 봅니다. 옛날에 이거 맷돌 많이 가셨어요? 아이고 그때는 이놈 콩 이거 찌직거리네. 명절 때 되면 설날 되면은 두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대목 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2번씩 또 8대씩 간다고. 하루에요? 예, 그럼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요. 4대 다 이제 가는 순간에 정말 해방 8.15 해방하고 똑같은 기분. 지금 방 정도. 그때는 힘들다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오늘 맷돌이 토해내는 콩물을 보면서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맷돌을 돌렸던 어머니는 자식들 몰래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며느리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더 그리워지는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항상 자식들이 우선이어서 모든 거 나면 무조건 보냈어. 미역이고 최고 좋은 거, 그제? 김장이고, 야들아. 우리 어떤 데는 진짜 저 가져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아, 어머니 저 안 가져가야 하면, 야, 무조건 주면 가져가라. 니 나중에 내 없으면 누가 니한테 이래 줄 거고. 아, 그게 그때는 몰랐어. 맞아요. 형님 맞죠? 네. 형님 그때 호박, 그죠? 막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데 정말 없더라고요. 뒤에 막 차에 호박을 한음 실어다가 형님 드리고. 가져가면 결국은 냉장고 있다가 그거 제대로 안 해먹고 하면 썩어 나가면 또 아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니는 엄마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주신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리라 하면서 제가 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래기를 한번 주셨는데 갖다 이렇게 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워지면 벌레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버렸어 그거를. 근데 그거 다 먹었니? 이래가 물어보시는데 이래서 버렸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모르니까 그거 버렸다고 제가 평생 어머니한테 그 원망 들었잖아. 쟤는 그런 거 갖다 그렇게 함부로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그럴 일이 있어도 이제 그냥 먹었다고 이제 거짓말 시키고
버렸다 소리는 절대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무섭고 엄하기만 했던 시어머니도 둘째 며느리 명숙 씨 앞에선 무장해제. 1시간 반을 걸어서 부엌 살림을 사다 줄 정도로 살갑게 대해주셨다는데요. 엄마, 친정 엄마가 이제 어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집이라는 게 어렵지만 이 어머님이 하여튼 자식에 대한 사랑도 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며느리도 하나의 자식 일부니까 뭐 직설적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사랑, 이걸 내가 느꼈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는 사랑. 며느리 산후조리까지 직접 해준 시어머니. 지나고 보니 그런 어머니에게 잘못한 일만 떠올라 후회만 가득합니다. 후회는 항상 있죠. 사람은 다 뭐 해드린다고 내 나름대로는 그때 한다 해도 어머님 마음에는 또 흡족하지 않았을 거고, 또 있잖아요. 어머님이 또 특히 어머님이 그 동서 그 병원에 포항에 있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임종 하신다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침 그때 계약건이 하나 큰 게 걸려 있었어. 그걸 하려고 내가 좀 늦었거든. 임종 못 받잖아, 내가. 그게 항상 후회가 돼.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참뜻을 알게 되는 것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인가 봅니다. 형님도 항상 그렇죠. 애쓰시고. 맷돌에 콩을 갈던 형제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바닷물을 뜨러온 길. 마을 앞바다에서 깨끗한 물을 떠서 간수 대신 쓰는 건 어머니에게 배운 요령입니다. 콩물을 굳힐 바닷물도 준비됐으니 센 불에서 끓여낸 콩물을 걸러 비지를 빼낼 차례입니다. 흘러내려요. 원래는 이 나가지로 합시다. 그런데 강물 씻지도 않고 왜 그래? 강물 떤 거야. 형제의 목소리가 담장 밖을 넘을 정도로 커집니다. 별로 안 뜨겁다. 이거 튀는 아프잖아. 우리 싸움하는 거는 찍지 마. 농담하는 거잖아. 우리 싸움하는 거는 항상 이거 사니까. 싸우면서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이런 거는 남한테 보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워낙 유난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구예요? 그꼭 많은데 압니까? 오면 알지요. 이 물 보이소, 이 물. 이 물이 얼마나 맛있는 물인지 알란가. 모른단가.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두부지만 막내 도인 씨는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봤던 요령들을 잊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됐어. 투입. 타이밍이 중요해요. 간수를 넣어야 될 타이밍, 뭐 이것도 콩 불리는 시간, 뭐 콩 짤 때도 물 넣는 물량,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 잘 맞아야 두부가 잘 돼요. 그냥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이야 만들어 보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그 신경 쓰고 뭐 힘들었던 거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 순. 그런데 얘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이렇게 안 어리냐? 타이밍 빨랐던 것 같은데. 너무 일찍 했다고?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이만큼 오래.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네. 진두지 일을 맡았던 도인 씨. 혹시라도 성공하지 못할까 초조한가 봅니다.
아궁이 불길에 괜한 투정을 부려보는데 감동. 두부가 된 순두부. 손두부까지 완성했으니 이제 고지가 바로 코앞. 시험 성적 발표를 코앞에 둔 아이처럼 마음까지 콩닥콩닥. 1,500g이니까 2팔에 16, 두 대는 안 되고 한 대. 이제 우리는 손 떼고 아니 손 떼고 나서 자 아주머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쿠리를 누르면 돼. 요거 이렇게 그리웠던 어머니의 두부를 먹을 생각에 벌써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너무 약한데. 아닙니다. 그늘진 대로 올리지. 가난한 집안 살림에 힘들었던 날들이 어린 시절엔 지긋지긋하기만 했는데 돌아보니 이제는 그리운 추억입니다. 두부를 만들지 않을 때면 부모님의 일터가 돼줬던 바다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미역이 주수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경계해가지고 요 10명, 여기까지 경계해가지고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도록 돼 있었어요. 짬이라 새벽에 그랬어요. 일어나셔서 여기 왜 미역 갈고리 있잖아요. 네, 생긴 그거는 거. 이제 그 대나무로 풍각초. 돼 있는 거. 밀려 그거는 나오는 거. 미역이 거기 바위에서. 바위에서 떨어져 보면 밀려오면 그거는 먼저 본 사람이잖아. 그 풍각초라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주는 사람이잖아. 그것도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 남 안 나갔을 때 먼저 가가지고 주워야 되는 거라. 그냥 맨살로 이렇게 이거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가는데 이게 없니다. 어려워. 그래가지고 막 그 주스면은 그래가지고 다 젖는다. 바닷바람이 예, 바닷바람 얼마나 예. 미역을 따는 초봄은 바닷가 바람이 가장 매서운 계절. 무슨 일이 있어도 삼형제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고집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역을 주워가지고 그 미역을 널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교복 사주고 이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성복 안 입는다 그래가지고 기성복 버리고 교복 맞춰 입고 좀 폼 잡고 다닌다고. 나는 맨날 물려받은 거만 입었는데 야, 저 맞춰 입었다고. 야, 맞춰 입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완전히 어머니 그냥 볼을 빼먹었어 형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교복 맞춰 입고 똥 폼은 잡았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미안한 마음. 그런 부모님의 헌신 덕에 삼형제는 대학교까지 다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맷돌로 만든 두부를 맛볼 시간. 모양새는 어머니의 두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아유 잘 만들었네. 그리운 어머니의 두부 맛도 느껴볼 수 있을까요? 많이 못해서 좀 얇은 것 같아. 아 맛있다. 얇은 정말 거. 죽인다. 계란찜 같아요, 계란찜. 아 정말 고소하다. 용훈아 사랑하는 우리 조카. 아우. 이게 맷돌에 우리 백두방이 와봐. 아우 장모님. 아우 세상에. 진짜 맛있다. 정말 야, 우리 좀 더 죄짓고 나왔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 정말 엄마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엄마처럼. 두부가 맛있습니까? 마누라 두부 했는 게 맛있습니까? 아직도 엄마 두부가 맛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따라갈 수 없지만 어머니의 맷돌로 만든 두부엔
삼형제 가족의 추억이 맛을 더해 더 고소한 거겠죠. 뭐 제가 어릴 때는 두부를 만들어 팔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창피스럽고 좀 힘들어했고 그런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생각나고 우리 어머니가 두부 장사했던 것을 큰 아주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두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생명이었다고 생각하고 참 오늘 감회가 깊네요. 이 맛을 잊지 못해서 매번 해야 되네, 그죠? 네. 어머니 하셨던 두부는 그 고소한 맛이 많았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참고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두부 한 모에 삼형제 가족의 형제애가 더 깊어지는 밤입니다. 그 시각 삼형제 집의 3대 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글씨 많이 좋아졌으니. 할머니 생신이라는 거 까맣게 모르고 있었대. 그럼 아빠도 할머니께 편지 쓰신대요. 그러면 할머니는 한 번에 편지 2통 받으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연필로 꼭꼭 눌러 쓴 편지는 큰형 도진 씨의 큰딸 송희 씨가 보냈던 것들. 편지지가 없어서 그 지도 찢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이다운 솔직한 편지 내용들이 손주들에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타임머신이 돼줍니다. 여기 앉아서 담배 피시는 거만 기억나. 요 맨날 요 앞에 아니면 여기 여기서 담배 피고 딱 여기 딱 여기서. 바로 이 모습이 손주들이 기억하는 할머니. 어머니는 여기서 이렇게 답답할 땐 담배를 피고 삼형제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이제 6 손주 중에서 할머니가 저를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맨날 그것도 막 아빠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아빠가 전화를 해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저를 유독 예뻐하셔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직도 맨날 얘기하는데 언니랑 오빠들한테는 세뱃돈 1,000원 주셨는데 저한테 10,000원 주셨거든요. 할머니가 그 정도로 저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저를 좀 예뻐하셨던 기억이 나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네. 너무 어린 시절 할머니와 이별했던 손주들이지만 삼형제 집에서 늘 할머니와 함께였다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손주들에게도 삼형제 집은 추억의 타임머신인 것이죠. 여기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긴 모였겠죠. 워낙에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우애가 좋으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아무튼 모이긴 모였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오면은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잘 꾸며놨잖아요. 저희가 그런 가족 박물관식으로.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런 되게 진짜 좋고 고마운 공간이죠 여기. 저도 여기 시골에 오지 않으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딱히 나누었던 막 얘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도 많이 안 들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여기 왔을 때만큼은 생각이 나니까 참 여기가 소중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른스럽다 말. 그렇게 삼형제 집은 세대를 건너 부모님과 가족을 추억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편지 쓰면은 끝에 꼭 2만 줄이겠습니다. 2만 줄이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끝내는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어머니의 맷돌로 두부도 만들고 아버지가 남긴 금전 출납부도 새로 확인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 추석 언제죠? 8월 9월 말. 그때는 뭐 애들 다 오죠. 어떠셨어요 이번 휴가?
아주 즐거웠어요. 예, 조금 한쪽 가슴은 좀 아린 부분이 있었지만 또 형제들 만나서 이렇게 또 쉬었다 가니까 즐겁고 참 좋네요. 네. 옛날 사진도 보고 해서 눈물도 짜고. 그게 좀 마음에 힐링이 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동안 쌓아놨던 게 좀 있었는데 그게 그래도 형제간이라지만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은 또 가슴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은 다 풀린 것 같아요. 더. 자, 가족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합시다. 형님 그거 빨리 앉아보세요. 형수님. 자, 앉으세요. 요거 머리 여기 많이 앉아. 그래. 당신도 앉으면 되겠네. 여보 이거 저 옷 좀 똑바로 메모시 하고. 자, 형수. 알았습니다. 갑니다. 네, 비켜. 고향집을 고치면서 삼형제 가족은 부모가 후대에 남겨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생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식이 한평생 살게 하고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그 사랑이 이어지길 가르쳐준 부모님. 삼형제 집은 부모님이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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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